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북부 동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 입동인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15도 넘게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입동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독도 인근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수중 수색도 재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독도 인근 사고해역에서는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독도 인근 해상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실종자나 유실물이 파도에 떠밀려 독도 인근 해안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도 경비대와 소방대원들은 드론 2대를 이용해 정밀 수색도 벌였습니다. 지난 3일 오후부터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수중 수색 작업도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군과 해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계기관은 사이드 스캔 소나와 무인 잠수정, 포화 잠수 장비, 독도 인근 해저 지형 자료 등 관련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양된 소방헬기 동체는 포항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신원이 확인된 이종훈 부기장과 서정용 정비실장의 유족들은 비공개로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실종자 가족 2명만이 남아있고 대부분 대구와 포항에서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내 소방 헬기 3대 중 1대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되는 등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총 29대의 소방 헬기 중 9대가 도입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2014년 용역을 의뢰한 결과 소방 헬기 교체 적정 주기는 20년으로 조사됐지만 최대 운항 가능 연수를 정하는 관련 법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정상화를 이끌겠다며 출범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부의 정시 확대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향후 교육 정책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대부분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이 큰 주제입니다. 연구단은 2028학년도 대입 시험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별 고사 등 전형 요소를 주 전형과 부 전형으로 나눠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시 치를 때 2개 이상의 전형 요소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능은 전 과목 5단계의 절대평가로 바꿔 책임교육의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입시에서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시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학점제가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수시와 정시 개념 자체도 아마 희미해질 것이고 자칫 이러한 어떤 수능 강화 정책이 교육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염려가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와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연구위원들은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가 자칫 대단한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우리 연구위원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단의 조사 결과에 교육감의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포럼 형태의 발표를 다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숨진 포항 송골 해변 피해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1950년 9월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의 포격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9월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올해도 동해안 하천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회기 연어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인공수정을 통한 방류량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연안국가 모두 사정이 비슷하다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울진 왕피천 하구를 가로질러 설치된 그물에 어른 팔뚝보다도 굵은 연어들이 연신 걸려 올라옵니다. 3, 4년 전 이곳에서 어린 물고기로 방류돼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온 겁니다. 잡은 연어는 연구센터로 옮겨 알과 정액을 채취한 뒤 인공수정과 부화를 거쳐 어린 연어로 키워서 내년 3월 바다에 방류합니다. 이 같은 연어 방류 사업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회기 연어 수가 지난 2014년 2,090여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과 정액을 채취하는 연어 수가 줄면서 인공수정을 통해 방류되는 어린 연어 수도 2015년 200만 마리를 정점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강원도 등 국내뿐만 아니라 연어가 회귀하는 북태평양 연안국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연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생물이나 이런 먹이들이 많이 조금 이동을 했거나 사라졌거나 이래서 아마 먹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피천 연어 포획장에는 처음으로 수중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로 10km 떨어진 곳까지 촬영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서 회기 연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어 포획장에서 센터까지 한 2-3km 정도 걸리는 거리를 실시간으로 무선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연어의 크기라든지 개체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시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내년에도 방류하는 어린 연어의 머리에 첨단 표시 장치를 삽입해 과학적 생태 자료를 확보하고 연어 모천국으로서의 지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공항의 유일한 항공 노선인 제주 노선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가 여행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제주 노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항과 경주 지역 여행사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항공 모객 인센티브 지원과 제주 지역 여행사와 협력을 위한 간담회도 주선할 계획입니다. 포항 제주 노선은 9월 16일 취항 이후 86%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며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동 MBC 보도를 통해 권영세 안동시장 측근들의 사업 특혜와 도를 넘는 갑질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안동 지역의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안동시를 규탄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청 앞 권영세 안동시장 측근들의 비리와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안동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안동시민연대가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장이 측근 챙기기와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장 측근들에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누차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특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현재 우리 민주화된 세상에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또 문제의 시장 측근들이 수의 계약건을 취재한 인터넷 신문 기자를 폭행한 사건과 감사를 청구한 여성 시의원에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언론에 대한 테러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나아가 안동시와 시의회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시장 측근들의 업체가 안동시로부터 수주해간 수의 계약 등을 철저히 재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의회도 의회 존엄을 훼손하는 갑질 행각에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와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동시의 특정 측근 인사 챙기기 사태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전유택 총장 일행이 어제 경주시를 방문해 기술교류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남북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과학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월정교 등 경주 사적지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남북한이 공동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세계 학부 3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됐고 포스텍과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대학 연구기관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8위로 4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기록인데 공식 마무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첫 훈련을 시작한 신임 허삼영 감독은 원칙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팀 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마무리 훈련. 허삼영 감독이 새로운 코치진과 함께한 첫 훈련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철칙과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모든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며 본인 사생활도 본인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사령탑과 코치진은 야구 명가로 불리던 예전의 삼성이 아니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멀티 포지션을 강조하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절대 대체 불가 선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 멀티 포지션은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요. 그동안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온 외국인 투수도 허 감독이 직접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들 보고 가고 있고요. 예상교도 라이블리나 러프나 다 재계약 검토 중에 있고 이 두 선수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는 지금 답하기는 곤란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의 기량이 좋은 선수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생각할 문제고. 역대 최장 기간인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암흑기를 겪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훈련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허삼영호의 도전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문화재청은 영덕 영해장터에 있는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62호가 된 영덕 영해장터 거리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일제강점기부터 1966년까지의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특히 1919년 주민 3천여 명이 만세 운동을 한 곳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구 영해금융조합과 영해양조장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0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고 내년부터 문화재 보수 정비와 역사 경관 회복 등을 위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 설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해 지역 입시 및 예능 학원의 면적 기준을 현행 9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고 독서실 면적 기준은 현행 120제곱미터 이상에서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원 설립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꼴찌로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도 일관성 없이 땜질식이다 보니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환경에 놓이게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모두를 무상으로 교육합니다. 대구도 늦게나마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를 모두 내고 2학년은 급식비만, 3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 내지 않는 상황이 대구와 경북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1년 전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때와 비교해서도 반대로 바뀐 정책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은 또 고3부터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렇기 네. 때문에 1년 만에 좀 말바꾸기를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거죠. 대구시 의회 의장이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정책에 합의한 것도 정책 적정성을 살피고 견제해야 할 의회 역할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투기 심사 권한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그 정책 결정이 옳은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정책 결정은 없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되는지로 확인해야 되는데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단계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학년별 차별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시는 신라문화재 행사의 하나로 예술의 전당 옆에 조성한 빛공원을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빛공원에는 별이 쏟아지는 느낌을 주거나 천마, 석가탑 등 다양한 조명이 설치돼 지난달 9일 끝난 신라문화재 이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야외 물놀이장에 설치한 야간등도 이달 말까지 유지해 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함이 2010년 전시관으로 개관한 지 9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단체 관람한 대도동 모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00만 번째 입장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15도 넘게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입동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